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 2월 5일 수요일입니다. 어떤 거대한 업무가 차츰 윤곽이 드러나는 하나씩 한꺼풀씩 벗겨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조직적 개입 의혹, 그리고 몸통, 과연 몸통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냐, 임종석 비서실장이냐, 그 문제인데 지금 상당히 논란이 일어났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한 13명의 공소장을 원래는 국회를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 적응감정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소장을 국회로 주지 말라, 법무부에 이렇게 지시를 해서 공소장이 국회로 못 갔고, 그 공소장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그것을 막았느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공소장 중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저 전부가 아니고 저는 일부라고 봅니다. 13명의 공소장을 다 입수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공소장 내용을 동아일보가 공개를 했는데 그거 자체만으로도 현재로서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몇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로 이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좀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이 발언 이런 것이 공소장에 적혀 있다는 것이죠. 가령 백원우 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 내용을 건네주면서 이것은 반부패 비서관 소관이기 때문에 경찰로 전달하려면은 백원우가 박형철에게 전달을 하면서 첩보서 내용 이 첩보서 내용이 울산 지역에 바다하다. 그런데 경찰이 민기적거리고 있다. 음정 수사 좀 하도록 지시를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 비리 의혹 이렇게 적힌 문건을 건네줬다는 것이고, 또 송철호 울산시장, 지금 울산시장, 그때 당시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송철호 시장이 당시 항우나 울산경찰청장과 전역을 하면서 좀 김기현 수사 좀 적극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알려졌던 것이고 그것이 공소장에 포함이 된 것인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겁니다. 항우나 경찰청장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수사를 진행을 하고 나서 김기현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나서 청와대에 울산경찰이 보고를 했다는 것인데 수사 진행 사항을 그전에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9차례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경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기소장을 보면은 9차례가 아니고 전부 21차례입니다. 21차례 선거 기간을 전후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김기현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다 이것을 그중에서 21차례 중에서 15차례는 박형철 그러니까 울산경찰에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으로 가서 그 위에 있는 조국에게 보고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번. 조국이 본인만 보고를 받았는지, 또 그 위에 윗선,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에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국정상황실에, 울산경찰에서 국정상황실에, 직접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6차례 보고를 했다. 김기현 주변 수사에 대해서 국정상황실에 보고를 했다. 자, 국정상황실은 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직속입니다. 위에 수석은 없고 직제상으로 보면은 비서실장 밑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니까 비서실장 밑에 각 수석이 있고 이 국정상황실장은 비서실장 바로 이렇게 같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 직속인데 실제로는 대통령 직속이죠. 그러니까 1부속실, 2부속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정이나 부인의 일정을 담당하는 1부속실, 2부속실처럼 국정상황실도 사실상 대통령 직속입니다. 그 대통령 직속 기간에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한국당 공천을 나중에 받았던 김기현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6번이나. 왜 그랬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국정상황실은 말 그대로 어떤 국가의 위기 상황이나 또 재난 같은 것 이런 거 있으면은 신속히 연락을 취하고, 또 저번에는 남북 회담 같은 것 할 때도 국정상황실에서 많이 활동을 했죠. 어떤 신속 대응하는 그런 팀이고, 물론 국정상황실 안에 치안 안전 이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안 안전 기능과 어떤
그 치안 기능에서 뭐 경찰하고 서로 그 내부 통신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과 울산시장에 출마한 후보자의 지위 첩보 의혹 이것은 뭐가 연결이 되는지 어쨌든 그쪽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6번이나. 그런데 당시 국정상황실장이 누구냐? 지금 총선에 구로에 출마하겠다고 나온 윤건영이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었습니다. 왕의 남자로 불리는, 문의 남자로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 윤건영이 실장으로는 국정상황실에 울산경찰에서 6번이나 김기현 주변 수사를 보고를 한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의문이 생기는 것이 그렇다면 윤건영 실장이 전혀 관련도 없는 이 보고를 왜 받았는지, 왜 받아서 그걸 본인 혼자만 갖고 있었을까? 그럴 리는 없죠. 위에 노영민이라고, 위에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 가까운 사람은 임종석 비서실장보다 윤건영 실장 본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인 시절부터 또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 있을 때도 같이 했고 윤건영 실장 최대 실세라고 불리는 문의 복심 이렇게 불리는 윤건영 실장이 보고를 받아서 누구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했을까? 그리고 또 그에 따르는 지시도 받겠죠. 보고하면 지시가 내려옵니다. 임종석 실장이었을까요? 그 가능성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어떤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 거기에 더 무게를 둬야 되겠죠. 실제로 송철호 지금 시장에게 그 출마를 권유하라 이렇게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내린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만 내렸겠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 지시사항을 그러니까는 출마만 하라, 출마하라 이 지시뿐이었을까? 출마를 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뉘앙스가 있었던 게 당연하겠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죠. 정무수석실에서는 민주당 내부 경선자들 그 후보 매수하는데 나섰고 민정수석실에서는 지금 이 내용에 나온 대로 백운우를 통해서 김기현 하명 수사 나섰고 또 정책 라인에서는 그 울산 관련 공약을 청와대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조직적으로 움직인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꼭대기는 문재인 대통령일 수밖에 없고 처음에 애초에 출마를 하라고 그 지시를 내린 권유를 한 문재인 대통령일 수밖에 없고 그 흔적에 그 음모에 흔적 하나가 지금 저는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번에 동아일보에서 사실상 뭐 특정 보도한 그 공소장에 나온 내용 그 중에서도 15차례 그 조국에게 보고를 했다. 이것보다는 6차례 국정상황실 실제로는 윤건영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에게 보고를 했다. 여기서 거대한 음모의 좀 실마리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 아니냐. 정부권의 혼철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